오늘도 중요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통과되지 않았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상원 의원이든 하원 의원이든 다수의 정당이 되었잖아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상원 의원, 하원 의원까지 같이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에 상원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 반도체 혜택은 늘고 전기차는 줄었다. 이 전기차는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크게 현재 막 부딪혔었죠. 지금 거의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도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소식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둘 다 돌 넘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머스크를 두고 그냥 아예 추방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의까지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관계가 좋았었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번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었고 돈도 많이 썼고 실제로 트럼프 감세안을 놓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공화당 내부조차도 머스크 편들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머스크 편을 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말 극적으로 감세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하원으로 가겠죠.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 트럼프 감세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감세 공약을 두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가결되었어요. 대규모 감세로 예상되는 세수 손실은 정부 지출을 줄여서 메운다는 취지예요.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손실 보고 있는 세수를 정부 지출을 줄여서 메운다는 취지예요.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비난을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본인 임기 이후에 빨리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후임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미묘해요. 파월을 지금 연준 의장으로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떨어지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성향이 그래요. 본인이 임명한 파월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2018년 12월 달에도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공개 저격하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파월이 꿋꿋이 버텼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버티다가 6월 달에 돌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7월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 9, 10월 달까지 세 차례 총 0.75%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파월 보고 매파적인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매파적 인하를 했다고 모호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굴복했다고 굉장히 그때 당시는 또 파월 의장이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아주 웃겼던 게 세 차례를 통해서 미국 금리가 0.75% 내려왔는데도 트럼프는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폭으로 내려야 된다고 또 파월을 욕을 합니다. 연준 후임을 계속 서두르고 있다 보니까 파월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7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이르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진짜 빠르면 7월 달에는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저도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매매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 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어제 원웨이 이후에 익절을 했죠. 거기보다 고점에서 이 정도 빠졌습니다. 이 정도 진폭이 빠졌고 지금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15분봉 기준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고 매수도 좀 따라 붙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골드 아까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오면 한번 매수 대응을 좀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매수 한번 잡아 볼게요. 제가 지금 이 라인 왔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한번 따라 붙을게요.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골드 매수 진입 들어갔어요. 골드는 이 라인에서 들어가려고 기다렸는데 일단 지금 들어갔고 이 5일선을 얘가 뚫어주면 좀 크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기대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찌됐건 어제 원웨이장이 일봉을 보면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원웨이가 나왔었죠. 어제 오늘 캔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일봉상으로 정말 길게 본다면 3355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부터 좀 움직여 주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3355까지도 저는 만약에 매수세가 좀 나온다면 일봉상 봤을 때 3355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로서 지금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골드가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3390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일봉상 3390만 찍어서 여기서 지지만 받으면 다시 한번 이런 신고가 이런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골드를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딱 한번 중간에 짧게 한번 먹으려다가 어제 크게 손절을 했죠. 근데 계속해서 좀 매수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볼 겁니다. 이제는 매수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해볼 거예요. 저는 나스닥은 지표 발표까지 한 24분 남았는데 지표 발표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나스닥은 22,465 여기 라인 찍죠. 저 바로 매도 잡을 겁니다. 예약 거래 안 하고 시장가로 들어갈 겁니다. 나스닥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저는 탈 겁니다. 여기 라인 9시 15분에 발표한 ADP 비농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익절할게요. 1600불 5일선 저항받고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좀 꼬리를 달고 그냥 양봉이 되면서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골드 바로 빼야 돼요. 철저하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디커플링이거든요. 나스닥은 빠지는데 골드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나스닥이 여기서 크게 다시 반등해서 올린다면 당연히 골드는 어떨까요?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면 나스닥 차트 보면서 흐름 보고 일단은 조금 지켜볼게요. 나스닥이 반등하니까 골드가 다시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오면 한번 짧게 매수도 가능하겠죠. 22,395 저는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매도 잡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22,395 자, 22,395 일단 매수 걸어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나스닥 지금 파란 선에서 체결되었고 조금만 올라오면 밀어버리네요. 일단 봅시다. 이 라인이 저항이 된다면 그 다음은 22,330까지도 열려 있겠네요. 캔들 마감까지는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나스닥이 여기까지만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쌍바닥을 찍었던 자리였긴 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바닥이라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반등이 나왔던 자리라서 진입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만 스프링처럼 싹 올리면 되거든요. 자, 일단 630불만 먹겠습니다. 영매매니까 조금 더 짧게 먹을게요. 이제 10시 되면서 새로운 시간봉이 이제 생기니까 골드가 훅 빠지네요. 5일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10시 되면서 또 요동을 치죠. 만약에 이번에 목표가까지 못 가면 잘라내고 다시 잡던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뭐 나스닥은 올라오면 매도 대응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지금 갈등을 좀 했어요. 매수 잡을까. 어찌됐건 몸통이 다시 이 라인을 먹었기 때문에 지지받으면 또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올라가네요. 매수 잡을까 갈등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라서
몸통이 지지 저항을 먹었어. 그러면 아까는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지지가 되면서 꼬리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순간적으로 좀 잡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얘가 이렇게 튀어오르네요. 나스닥 이제 올라오면 한번 매도 대응해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 22,465 근처에서 한번 매도 대응해볼게요. 상승하면 매도 볼 겁니다. 매도 예약 걸어놨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넥라인 계속 여기서 부딪히죠. 넥라인. 자, 체결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계속 저항을 받다가 확 밀어버리죠. 일단 체결되었어요. 이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대응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15분봉이 생겼고요.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봅시다. 나스닥이 잘 올라가네요. 일단 61선 브레이크 걸렸는데 워낙 매수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여기 오면 바로 추가 대응할 겁니다. 나스닥이 좀 빠지길래 본장 때 반등이 좀 크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추가 대응할 자리가 거의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추가 대응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추가 대응했고요.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잡지 않은 감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래에서 일단 잡았고요. 일단 추가 대응을 했어요. 빠져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저 이제 11시에 이제 새로운 시간봉이 나오니까 시간봉을 볼게요. 일단 저는 오늘만큼은 매도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올라오더라도 여기 구간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주네요. 지금 뭐 항상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막 추매하거나 그러질 않았잖아요. 천천히 최대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 계속 상승하는데 저는 22,610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해치 걸 거예요. 해치는 제가 마지막 걸기 전에 비율대로 해서 5계약 정도 해치 걸 겁니다. 좀 지켜보고 대응할 겁니다. 이거 많이 안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 해치 걸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 초보자들은 절대로 해치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해치 걸었어요. 5계약 매수. 자, 일단 해치 걸고 나니까 마진 레벨이 또 올라왔죠. 5계약은 지금 수익으로 가고 있죠. 아무튼 뭐 저도 지금 좀 집중을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매매를 좀 빡세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게 긴급 사항은 아닌데 괜히 오늘도 막 이제 방송 중에 따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뭐 속이 좀 상합니다. 3주 전부터 방송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100% 따라 하시던가. 근데 수익일 때는 안 따라하고 꼭 손실을 보거나 힘든 상황이 올 때는 따라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딩 방송이 아니에요. 절대로 리딩 방송이 아닙니다. 리딩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하고 저랑 다른 사람이고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몇 달 동안 리딩을 잘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도 가져갔어. 제가 그 몇 달 뒤에 아예 투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될지 앞일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몇 달 뒤에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결국에 모든 걸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저는 이 15년 정도 이걸 하면서 제가 이 시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았고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같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걸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따라만 해라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했다면 제가 채널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채널에서 방송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바라지 결국에 모든 건 본인이 해야 돼요. 초보분이 저한테 해치가 뭐예요? 해치는 어떻게 걸어요? 그렇게 지금 카톡 온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다들 아시죠?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최대한 해치 좀 잘 걸어가지고 오늘 대응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고맙습니다.